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식불이에요. 2025년 말 3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 처음에는 단순한 기업의 보안 사고로 보였어요. 하지만 2달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은 한국과 미국 간의 통상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어요.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재판을 신청했고 미국 정부에 한국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쿠팡 사태가 어떻게 국제 통상 문제로 확대됐는지 양측의 주장과 쟁점을 객관적으로 쪼아볼게요. 2025년 11월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어요. 유출된 정보는 약 3천만 명 규모로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수치예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됐어요. 이는 단순한 기업 사고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정보 보안 사건이었어요. 정부와 국회는 즉각 대응에 나섰고 여론도 들끓었어요. 사고 직후부터 한국 정부는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어요. 12개 정부 부처가 쿠팡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각자의 영역에서 조사를 진행했어요. 국회는 2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했고 김범석 의장에 대한 고발과 국정조사를 추진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강도 높은 메시지를 연이어 발표했어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 법을 막 어긴다. 처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금융당국에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일을 하라고 주문했어요. 이러한 정부와 국회의 대응은 국민보호라는 명분에서 출발한 것이었어요. 2026년 1월 22일 미국의 쿠팡 투자사 2곳이 전격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이들은 미국 무역대표부, 즉 미국의 무역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해달라고 청원했어요. 동시에 한국 정부에 국제재판을 시작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냈죠. 이들이 제기한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차별적 대우. 한국 정부가 쿠팡만을 표적으로 삼아서 과도한 조사와 압박을 가했고 다른 기업들에 비해 불공정하게 가혹한 처벌을 예고했다. 둘째, 정치적 동기. 개인정보 유출은 핑계일 뿐 실제로는 이재명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 내 중국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의 시장 점유율을 억제하려 했다. 이는 친중 프레임을 활용해 트럼프 행정부의 개입을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보여요. 셋째, 막대한 손실. 한국 정부의 압박으로 쿠팡 주가가 29% 하락했고 두 투자사의 손실액만 약 7,5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해요. 넷째, 권위주의적 행동. 한국 정부의 대응이 베네수엘라나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고 비난했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들 투자사의 배경이에요. 그린옥스는 쿠팡 지분 11억 달러, 약 1조 6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창업자 닐 메타는 현재 쿠팡 이사회 멤버고요. 즉,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쿠팡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인물이에요. 알티미터는 2억 1천만 달러 규모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창업자 브래드 거스트너는 트럼프 계좌 정책을 주도한 인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칭찬한 바 있는 인사예요. 흥미로운 점은 이 두 회사 모두 공시 의무조차 없는 1% 미만의 소액 주주라는 사실이에요. 대주주인 소프트뱅크 등은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들만 적극적으로 나선 거예요. 쿠팡 본사는 이번 청원과 우리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쿠팡 이사회 멤버가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제 양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게요. 쟁점 1. 정부 대응이 과도했는가? 투자사 측 주장은 12개 부처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인 것은 비정상적이며 정보 유출과 직접 관련 없는 세무, 공정거래, 노동 분야까지 조사한 것은 표적수사다. 또한 대통령과 총리의 강도 높은 발언은 시장에 부정적 신호를 줬다는 입장이에요. 이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는 3천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중대 사안이므로 강력한 대응은 당연하며 각 부처는 자신의 소관 업무 영역에서 정당한 조사를 한 것이라는 입장이에요. 총리실은 마피아 소탕 발언이 금융시장 전반의 질서 확립을 언급한 것이며 특정 기업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어요.
사실 정보 유출 사고 자체는 심각한 문제죠. 하지만 12개 부처의 동시조사, 고위공직자들의 연속된 강경 발언은 외부에서 볼 때 총체적 압박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어요. 특히 국제 투자자들의 시각에서는 더욱 그렇겠죠. 쟁점 2. 주가 하락의 원인은? 투자사 측 주장은 정부와 국회의 압박이 있을 때마다 주가가 하락했으며 특히 청문회와 고발 결정 시점에 5% 이상 급락했다고 했어요. 이에 대한 반대 시각으로는 주가 하락의 1차적 원인은 정보 유출 사고 자체다. 기업의 보안 시스템 결함과 사후 대응의 미흡이 투자사 신뢰를 떨어뜨렸다. 실제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12월 26일에는 6% 반등했거든요. 주가 하락의 근본 원인은 정보 유출 사고예요. 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대응이 추가적인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 것도 부인하기 어려워요.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도 초기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가 청문회 이후 규제 리스크가 주가의 걸림돌이라고 입장을 바꿨어요. 쟁점 3. 신중 프레임은 타당한가? 투자사 측은 이재명 대통령과 긴밀한 중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을 공격했다고 주장해요.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구체적인 증거나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점, 그리고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중 정서를 활용하려는 전략적 프레임에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친중 프레임은 실체적 근거가 매우 약해요. 오히려 이는 미국 정치 지형을 활용한 전략적 수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 노선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의 친중 낙인을 찍으면 미국 정부의 개입을 끌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요. 쟁점 4. 정부 대응이 불공정했는가? 투자사 측 주장은 다른 기업들은 비슷한 사고를 내도 이 정도 압박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요. 이에 대한 반대 시각으로는 3천만 명 규모의 유출은 전례 없는 대형 사고다. 한국 최대의 이커머스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이는 비교 대상과 기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흥미로운 점은 2021년부터 2025년 쿠팡 관련 노동부 접수 사건 19건 중에서 대부분이 종결 처리됐고 한 번도 압수수색이나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를 두고 이번에는 왜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서나 라는 의문과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걸 이제야 제대로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동시에 나와요. 업계에서는 정보 유출에 집중했다면 통상 문제로 번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즉, 대응의 정당성과 별개로 대응의 방식과 범위가 국제적 리스크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미국 무역대표부는 청원을 받은 후 45일 내에 조사를 시작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돼요. 즉 3월 초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거죠. 만약 조사가 시작되면 한국 정부와 협의에 들어가게 돼요. 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고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면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같은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더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미국이 쿠팡 사안만이 아니라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전반을 문제 삼는 경우예요.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과 허위 조작 정보분절법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우려를 표명해 왔어요. 만약 국제재판 절차로 진행하게 된다면 90일간의 냉각 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요. 쉽게 말해 90일 동안은 서로 대화를 풀어보자는 기간이에요. 한국 정부가 이 기간에 투자사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4월 말부터 국제중재기관에서 재판이 시작돼요. 미국 벤처 투자자들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재판을 신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에요. 미국 경제전문 언론 엑시오스는 이번 조치는 한미 간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한편 국내에서는 탈팡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컬리의 12월 주문 건수는 전년 대비 15% 증가했고 월간 활성 사용자는 34% 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어요. SSG닷컴은 1월 상반기 신규 방문자가 330% 급증했어요. 쿠팡의 위기는 경쟁사들에게 기회가 되고 이커머스 시장의 지형이 재편되는 과정에 있어요. 쿠팡 입장에서는 극도로 불리한 상황이에요. 국내에서는 정부 조사와 여론 악화에 시달리고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자 신뢰 하락으로 주가가 급락했어요. 여기에 국제통상 분쟁까지 겹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다만 쿠팡이 미국 상장사라는 점, 그리고 미국 투자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이번 사태는 디지털 시대에 국가가 어떻게 기업을 규제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의 기본권이고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해요. 하지만 글로벌 경제체제 안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해석될지도 고려해야 해요. 특히 미국 자본이 투입된 기업에 대한 규제는 통상 이슈로 비화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해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의 강경 발언은 국내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메시지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국제 투자자들에게는 위협 시그널로 받아들여졌어요. 강경한 공개 발언이 경제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사태는 보여줘요. 업계에서는 정부와 국회의 리스크 관리 실패라는 지적이 나와요. 정보 유출이라는 명백한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대응 과정에서 국제통상 분쟁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쿠팡 압박이 공정한지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최소한 한국 밖에서 보기에는 공정해 보였어야 했다는 한 업계 관계자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커요. 쿠팡 사태는 단순한 기업 사고를 넘어 한미 통상관계, 디지털 규제, 국제 투자 환경 등 복합적인 이슈가 얽힌 사건이 됐어요. 3천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중대한 사고에서 출발했지만 정부와 국회의 대응 방식, 미국 투자사들의 전략적 대응,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맞물리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한국 정부와 쿠팡, 그리고 투자사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사태는 조용히 마무리될 수도 장기적인 통상 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어요. 지식부리는 앞으로도 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쪼아볼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